길고 혹독한 여정일 겁니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건 절절한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게 될 사무치는 그리움 때문입니다. 겨울이 욕심 부리지 않고 자리를 내어주는 계절입니다. 이것들 아주 꼼짝 않는데. 길 마중까지 나오신 걸 보니 반가운 손님이 오려나 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마음과 찾아오는 걸음의 속도가 다른 날도 있는 법이지요. 밥 먹어. 이리 와. 저기 오기 시작. 그토록 기다리던 손님이 날아옵니다. 이리 와. 황새. 황새야. 아이고. 어느 와 먹어. 쳐다볼 거 없어. 어느 먹어. 어느 와. 어느 와. 어느 먹어. 뭐야 혼자 와서 그래 왜?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얼른 와 먹어. 아이 먹어. 옳지. 걱정 말고 먹어 너. 뭘 가? 얼른 먹지. 미꾸리도 좋아하고요. 물고기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깨구리 또 여기 옛날에는 왜 메뚜기 있었잖아요. 한동안 뭐 몇십 년 동안 메뚜기가 다 없어졌는데 메뚜기도 생겼어요. 메뚜기도 가을에는 메뚜기도 전부 찍어 먹더라고요. 아 저가 하나만 지금 와서 저기 있는데 다 알고 앉았다고 지금. 끼니 때마다 찾아오는 밥손님이랍니다. 황새야. 공짜 밥 먹는 손님치고는 참 까다롭고 의심이 많은 녀석이라네요. 기분이 보통 좋은 게 아니죠. 참 좋죠. 아주 황새 보기만 해도 좋아요. 이렇게 날르는 거 벌써 보기만 해도 좋고. 아이고 가까이 온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주 뭐 가까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저도 이렇게 쳐다보시오. 이렇게 아주. 참 기특한 녀석들이네요. 황새와 인연 맺은 지 3년. 김종철 어르신께 황새 방문이 특별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군요. 70년 동안 묵직하게 쌓아놓은 그리움 때문입니다. 네, 바로 아버지입니다. 황새알 꺼내라. 전부 꺼내다가 부화를 무시키게 꺼내라니까 아버님이 철망 사다가 철망을 뺑 둘러치니까 그제서 이제 번식하기 시작했더라. 그래갖고서 아버님이 거기 지키기까지 하고 별짓 다 했대요. 10살이 되기 전 멈춰버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시계. 채 여물지 못하고 찰나가 된 시간들. 그러나 선명합니다. 아버님 계신 때까지 그 황새가 있었고 아버님 가시면서 황새가 이제 부활을 안고서 그냥 날아가기 시작했거든. 뒷산 수령 높은 소나무 둥지의 황새를 유독 아끼셨던 아버지는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되셨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소남방 제1육군병원 전병사 이렇게 해놓고요. 그렇게 해놓고서 흉부 관총창 이렇게 해놓으시오. 가족들 사진 한 장 보내달라는 낡은 엽서 한 장이 아버지의 유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전에 어머니는 평생 가슴에 기다림이라는 세 글자를 안고 사셨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실 것만 아주 호대하고 이 문을 계속 열고 거기서 바깥에만 바라보고 계셨었죠. 집 뒤편에 자리한 황새 번식지 기념비. 하염없이 아버지를 기다리시던 어머니의 시간이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 옛날 아버지의 숨결, 손길이 담긴 곳이죠. 일제강점기 시절 세워진 표지석과 대한민국 정부에서 세운 비석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마을 사람들은 조선 총독부의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아버지의 유해는 물론 유품 하나 건네받지 못한 비통함. 초로가 된 여든의 아들이 33, 젊은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남은 가족들은 그 긴 세월 어떻게 그리움을 삼키며 살아냈을까요? 이제 아버님 계실 적이 황새를 그렇게 참 좋아하고 어머님이 황새만 보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황새 오기만 또 기다렸어요. 나중에는 아버님 오시는 것 같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황새를. 혹독하고 진절이 나는 시간이었죠. 그래도 그 가슴 안에 언젠가 돌아오겠지라는 희망 하나 품고 사셨던 어머니셨습니다. 아니 금세 오셨네. 예, 들어가시죠. 예, 그래. 산산이 부서진 기억의 편린.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던 아버지에 대한 흔적 하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31년도에 나온 총동창의 회보에도 이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네, 네. 김영도.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에 바람이 붑니다. 김영자 도자 예산군 태술면 골곡리. 의협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거든요. 또 항일 의식도 가지고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고품을 이제 터는 그런 또 활동을 피시고 그러다가 이제 체포돼서 징역형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강제징용된 아버지는 1942년 말레이시아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배치됐습니다. 그 후 일본 장교들의 보고품을 차단하는 항일 운동을 펼치다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끌려간 지 3년 만인 1945년 10월 36세 푸르고 젊은 아버지는 일본군에 의해 처형됐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살아온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통지서를 전해받고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10년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사망 신고하라는 그 통지서를 주었는데 호주머니를 넣고 다니면서 할 수가 없이요. 참 호적 정리를 해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참 눈물을 머금고 항상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차마 할 수 없었던 건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아버지의 죽음을 모르셨던 어머니. 해방 후 산자들은 어김없이 돌아왔는데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 어머니의 세월은 얼마나 애답고 한맺힌 고통이었을까. 그리움이 너울 파도칠 때마다 집 서편 왕소나무 밭으로 걸어 들어가시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황새를 돌보며 긴 기다림의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황새에 대한 애정, 그것이 마을의 위대한 유산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시간과 함께 멸종됐던 황새들이 다시 부활을 꿈꾸는 곳이죠. 친숙했던 새인데 이제 결국은 멸종돼서 우리 황새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돌려보내는 황새들이 지금 전국에서 잘 살고 있지요. 길조라 불리는 황새. 녀석들은 누군가의 절절한 사연 한 보따리를 가늠키나 할까요? 떠났던 발걸음이 돌아올 수 있는 곳, 고향. 황새들에게도 그런 고향 같은 땅이 절실합니다. 황새를 안전하게 야생 복귀시키기 위해서 황새에 남은 서식지를 보존하고 훼손된 서식지를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월, 황새들에겐 사랑의 계절이죠. 수컷과 암컷이 교대로 알을 품습니다. 네, 드디어 작은 생명이 깨어났군요. 올해 저희가 총 5쌍을 목표로 번식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금 3쌍은 안정적으로 둥지를 짓고 있고요. 나머지 2쌍은 추가로 방사하거나 또는 짝을 잃은 부분은 배우자를 방사시켜주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목표는 총 5쌍을 번식 유도할 계획입니다. 부화 후 어린 새끼들은 하루에 200마리 이상의 미꾸라지를 먹을 정도로 식욕이 왕성한데요. 어미는 그런 새끼들을 위해 하루 수십 킬로미터의 거리를 비행합니다. (5월쯤) 되면 이제 어미의 그 깃털이 거의 하얀색에서 황색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먹이를 찾으러 다니느라 깃털 관리를 못하는 거죠. 그 정도로 열심히 어린 새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어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능적이고 거룩한 어미의 모종입니다. 어린 황새들이 생애 첫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 네, 드디어 녀석들이 날개를 펼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히
혼자 힘으로 야생의 치열함에 적응해야 합니다. 과연 첫 사냥에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메기 한 마리 입에 문 외가리의 놀림거리만 될 뿐이군요. 아직은 남의 먹이를 탐할 만큼의 배짱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먹이 사냥에 성공해 야생의 첫 만찬을 즐깁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황새는 아주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새들이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먹이 서식지를 탐색하고 새로운 먹이원을 찾아내고 그리고 원하는 조건이 아닐 경우에 이동을 해서 새로운 서식지를 또다시 탐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요. 더 많은 황새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정 기간 사육을 마친 황새들을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이별식입니다. 떠나보내기 전 거친 세상에서 무탈하길 바라며 짐 같은 선물 하나 준비한다는군요. 이 방사한 황새인데 이 황새가 방사하고 나서 어느 위치에 머물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록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GPS를 달고 있습니다. 구급상자는 좀 이따가. 언젠가는 황새들이 등짐을 벗고 무한한 자유로 날아다니는 시간이 오겠죠. 평생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평생 가방을 메고 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 입장에서 가장 어떻게 하면은 덜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어디 걸리지도 않고 나는데 방해가 되지도 않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신경 쓰고 조심하게 달고 있죠.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고향을 향해 날갯짓 서두르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그 멀고 수고한 길을 제작진이 먼저 따라가 봤습니다. 동양 황새들의 고향으로 불리는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 거친 바람의 노래가 들려오는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탄생과 소멸, 떠남과 돌아옴이 교차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해마다 9월 하순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바람을 따라 이동합니다. 황새들과의 작별에 앞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함인데요. 마치 그 마음 알기라도 하듯 황새들이 하늘을 무대 삼아 춤을 춥니다. И сейчас у нас численность многих видов птиц, которые встречаются в других местах, намного выше, чем в люб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заповеднике. И в частности, вот даурский журавль,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аист, нигде нет такой плотности гнездования. 동양 황새들이 아무르강 유역으로 모여드는 이유는 서식지와 먹이, 안전함 등 최적의 생존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Здесь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бы для
аиста это в достаточном количестве были кормовые ресурсы, это рыба. Ну и также, конечно, места для гнездования – это деревья. 그러나 황새에게 있어 천혜의 땅이자 낙원이나 다름없는 이곳에도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모르강 유역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마른 풀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불입니다. 이로 인해 황새 둥지가 불타고 날지 못하는 어린 새끼들이 죽음을 맞는 일이 빈번했다는군요. Кроме того, поскольку на равнине у нас очень мало высоких деревьев, с 70-х годов прошлого века аисты начали гнездиться на опорах. Но при этом начали замыкать линии электропередач. 나무들이 불에 타자 황새들은 철탑 위에 둥지를 틀고 위태한 생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나서면서 황새들이 다시 늘어났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다시 살아난 환경 덕에 이곳은 수많은 생명들의 안전한 터전이 됐죠. 추위를 피해 이동하기 전 황새들은 이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바로 배를 채우는 일이죠. 황새들이 고향 떠날 준비를 끝낼 때쯤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모여드는데요. 아쉬운 이별식을 하기 위함입니다. 떠나고 보내는 마음이 꼭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을 알기에 즐거운 축제가 됩니다. Если они покидают наш край, то я думаю, что они летят туда, куда считают нужным, и там, где им будет хорошо. Вот, то есть я не думаю, что им будет плохо там, нежели чем здесь. 며칠 후 다시 찾은 아모르강 유역. 바람이 성난 들짐승 소리를 내며 마지막 경고를 하듯 거셉니다. 이때에 맞춰 따뜻한 남쪽을 향한 황새들의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퍼덕이든 생명이 떠난 자리, 서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찾게 되는 곳이 바로 고향이니까요. 아모르강 유역을 떠난 황새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로 이동을 합니다. 긴 여정의 마침표이자 쉼표가 되는 곳.
새들의 날갯짓이 바쁩니다. 그 와중에 먹을 복이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배고픔에 장사 없는 법이죠. 황소개구리 한 마리를 개는 감추듯 먹어치웁니다. 황새의 밥상이네요. 예전에도 황새가 54마리가 이 담소 건너편 개답공사할 때 한꺼번에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중부 북부 지방이 물이 얼어서 먹이 활동을 어려우니까 점진적으로 내려오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2,500마리만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동양 황새. 특히 생태계 극상의 환경에서만 사는 황새가 최근 들어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서 대거 관찰되는 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저희 해남 지역에 일부 회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환경을 일부러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1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귀한 절세 황새. 겨울 진객 황새가 우리나라 남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누군가에겐 새삼 서글픈 부러움입니다. 그때 나올 때는 교련교본하고 콘사이스하고만 좀 해놓고 나왔는데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그래도 한 40명 올라맸는데 다 죽고 지금 7, 8밖에 안 남았어요. (6.25) 전쟁이 나고 20살이었던 일사후퇴 때 황해도 고향 마을을 떠나왔습니다. 이제 기억하는 것보다 망각이 익숙한 나이, 그래도 또렷하게 각인된 한 가지, 고향 집 주소입니다. 황해도 연백군 유곡면 식혈이라니까 바로 내 집 사는 그 옆에가 그 동산인데 거기 소나무니 뭐니 큰 것들이 쫙 많았다고. 타양살이 68년, 유년의 시절 속에 잊혀지지 않는 추억 하나가 스멀스멀 고개를 듭니다. 황새는 우리 집 바로 옆에가 황새가 집이 있고 들었어요. 예성강 줄기예요 그게. 강이 있고 거기 뭐 전부 들판이고 그랬으니까 먹을 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 시절 고향 마을에선 황새를 흔히 볼 수 있었죠. 우리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그때는 귀찮게 생각을 했어요. 빨래 같은 걸 못 널어. 그놈들이 날아다니면서 똥을 싸니까 그 빨래 같은 걸 못 논다고 밖에다. 희미해져가는 기억 창고에 자물쇠라도 채워놓고 싶은 간절함. 고향입니다. 갔다가 다시 그놈이 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다리 하나 부러진 놈이 있었어요. 다리 이렇게 처지고 날아다닐 때 다리 하나 처지고 날아다니는 놈이 있는데 그놈이 해마다 돌아. 그러니까 그놈들도 다른 데 가서 살다가 제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땅을 가봐야죠. 고향 땅을. 말썽 많던 그 황새들은 해마다 고향 마을로 돌아왔을까요?
아주머니 김양순 있잖아. 그리움 주머니가 커질 때마다 몇 남지 않은 황해도 고향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양반이 못하니까 나는 꿋꿋하면 같이 가자고. 여기 황해도 도민회 회장이야 지금.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황해 도민 하던 사람들이요. 아 나는 11살 때 나왔어요. 6.25 때. 6.25 때 나오다가 피난을 가니까 인민군들이 먼저 가 앞으로. 그래서 들어왔어요. 98은 이제 우리가 저희 거정 압록강 거정 밀고 들어갔잖아. 그때 이제 고향에 또 들어갔지. 근데 또 1.4.9때 들어갔잖아. 1월 4일. 그때 7월달 1.4.9때 7월달 다시 나온 거예요. 살아생전 마을 뒷산 소나무 숲과 황새가 춤을 추며 날아들던 고향 마을의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동생 밑에 바로 동생 절매기 엄마 죽인 마지막에 피난길에 놓쳐버린 어머니와 젖먹이 동생, 악착같이 살아낸 세월 속에 간절한 소원 하나 빌며 살았습니다. 우리 동생들은 뭐 만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통일이 됐다면 몰라도 안 되고 그냥 간다면 왜 먼저 가면은 동네부터 찾아가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황해도 고향집 그리울 때마다 발길 돌려 찾는 곳이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반갑지만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나를 보는 생각이 들어요. 나 같아야. 아니 가고 싶은 자리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말이야. 저렇게 하고 있으니 그래 저거. 아이고. 저거 고를 날리면 가서 이런 데다 집 짓고 그러고 사는 건데 글쎄 저거. 아이고 저렇게 큰데. 발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처지나 날개가 있어도 마음껏 날 수 없는 녀석의 신세가 안타까울 수밖에요. 작년 12월 전북 고창에서 전해진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70일 넘게 북한에 머물다 온 황새를 발견했다는군요. 천천히 가시죠. 네. 지금 황새가 9마리가 여기 있어가지고요. 이번 겨울에 본 중에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2마리는 지금 나와 있고, 네. 너무 많이 가면 놀랄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한번 쓸까요? 네. 가깝고도 먼 길. 9마리 황새 중에 그 고단하고 대견한 여정을 마치고 온 녀석이 있다는데 궁금합니다. 예, A81 황새. 저게 지금 발견이 되는 건가요? 예, 아까 전에 지금 거리가 멀어서 망원경으로도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여기 디지털 카메라로 연결해서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다리의 가락지가 보이는데요. 예, 81 숫자 보이시죠? 네, A81이라고. 위에 아래요? 요게 위쪽에 있는 게 알파벳 숫자 A이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81. 예. 예. A81 녀석을 찾았습니다. 다른 황새들도 북한에 강한 황새가 있었는데 A81이 제일 오랫동안 북한에 머물렀던 황새고요. 지금 여기 고창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 넘어간 장소여가지고 여기서 황새들이 좀 건강하게 먹이를 많이 먹으면 혹시 A81이 북한 여기 고창을 건너가지고 일본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황해남도 장년군에서 평안북도 철산군에 이르기까지 대장정의 길이었군요.
사람들의 이념에 의해서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지만 그 황새 같은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념과 상관없이 한반도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거죠. 그 어떤 경계 장벽 없이 하늘을 오가는 자유. 날개에 대한 믿음 하나로 체념도 단절도 없이 허공 가르는 황새가 부러운 건 분단 현실을 살고 있는 안타까움 때문일까요? 독일 엘베강 유역입니다. 동서독 분단과 상흔의 현장에서 동식물의 보고로 거듭난 그리네스 반트의 한 지점입니다. Für den Lebensraum der Tiere, Pflanzen, Vögel ist die Biosphärenreservatsverwaltung letztendlich zuständig. Wir sind hier inmitten des Biosphärenreservates Mittlere Elbe. Das heißt, das ist ein Schutzgebiet und innerhalb dieses Schutzgebietes werden auch Biotope angelegt und ausgewiesen, auch Schutzzonen ausgewiesen. 이념에 의해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40년. 그 시간은 다양한 생명들에게 안전한 서식지이자 친생태 환경을 선물했습니다. Ja, mit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ist diese Grenze ja weggefallen und es war für den BND dann sehr schnell klar, dass dieser Todesstreifen trotzdem für die Natur eine ganz große Besonderheit war, weil dort über 4 Jahrzehnte lang die Natur gewissermaßen im Schatten dieser unmenschlichen Grenze eine Atempause bekommen hat und sich ein 감시탑과 장벽이 아픈 과거의 유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분단의 과거와 통일의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그리네스 반트. 이곳이 생태계 보존의 중심축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이후입니다. Wir versuchen natürlich in einigen Projekten, die wir hier angeleiert haben, angeschoben haben, eine Wiedervernässung des Landes herbeizuführen, damit wir etwas bessere für die Tier- und Pflanzen, bessere Verhältnisse wieder schaffen können oder historisch vergleichbare zu vor, was weiß ich, 50, 60 Jahren. 그런 노력의 결과로 마을은 새로운 이름 하나를 얻게 됐다는데요. 바로 황새마을입니다. Also man sagt, dass der Storch auf dem Dach Glück bringt. Und die Einwohner möchten gerne Glück haben und sind auch glücklich mit ihren Störchen.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황새들에게 지붕을 양보했다는군요. Und Ruhstädter Bürger, junge Männer, die haben sich beigemacht, haben sich zusammengeschlossen. Da ist in erster Linie der Walter Fritze zu nennen. Der hat damit angefangen, dass Storchennester bzw. Nisthilfen auf die Dächer gebracht worden sind, sodass alle Storchenpaare, die gekommen sind, auch wieder eine Nistmöglichkeit hatten. 그 덕에 집 없는 서름 겪는 황새들은 없답니다. 황새가 둥지를 튼 가정에서는 대문에 황새 관련 정보를 기록해 알리고 환경 살리기에도 동참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 마을 사람들이 황새 지킴이가 됐다는데요. 주치의를 따로 둘 정도로 황새에 대해서 지극정성입니다.
지방정부 관련 단체 주민들이 공동으로 황새를 보호한다는데요. 이런 긴밀한 시스템 덕에 황새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군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깨닫게 됩니다. Wir haben bisher schon über 1600 Störche aufgenommen, die verletzt waren oder die irgendeine gesundheitliche Beeinträchtigung haben. Und die Störche kommen zu uns, indem praktisch aufmerksame Menschen, die beobachten, merken, hier ist ein Storch verletzt, hier ist irgendwas passiert im Nest, die melden sich dann und dann wird eine Rettungsaktion gestartet und so kommen. Ja. 마을에서 황새는 귀한 보물이겠군요. 네, 조용했던 시골 마을이 유명세를 탔습니다. 다 요 녀석 때문이라는군요. 황새가 지붕 위에 둥지를 틀자 기적처럼 마을이 살아났습니다. 정말 황새가 행운 보따리를 물고 오는 걸까요? Der Storch lässt sich so gut beobachten. Er nistet bei den Leuten vielleicht sogar auf dem Hausdach. Und wenn im Frühjahr die Störche wieder aus dem Winterquartier kommen, dann wissen die Leute, der Frühling beginnt. Und es wird heller und wärmer. Und ja, die Paarung und später kommen die Jungen. 황새가 돌아오고 난 뒤 주민 수보다 20배나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마을이 됐다니 황새가 효자입니다. Ja, das ist ja so eine Art Museumsdorf hier, so alt und ursprünglich geblieben, als wenn sich in den letzten 50 Jahren nichts verändert hätte. Und das ist natürlich nicht überall mehr so. Also wir haben heute sehr viele gesehen, es ist ja auch richtig schönes Wetter. Und das hätte ich erstmal nicht erwartet, dass doch so viele hier sind. Und mein Eindruck ist wirklich, hat sich bestätigt. 통일의 상징이 되고 공존의 희망이 된 황새. 우리가 갈 길을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배우게 되는군요. 다양한 생명들이 경쟁과 어울림에 지엄한 자연의 법칙 아래 공존하는 곳. 수많은 아픔을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완벽한 자연을 지켜내기도 했죠. 인간의 간섭에서 벗어난 이 땅은 각종 야생 동식물들의 피난처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까맣습니다. 검고 큰 날개를 펴고 대기의 흐름에 몸을 맡긴 독수리. 몽골에서 월동을 하기 위해 찾아온 겨울 손님들입니다. 지난 12월 말에 1,560몇 마리가 우리 전국적으로 독수리가 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독수리가 한 파주에 한 2,000마리 가량 월동을 했습니다. 겨울나기를 했었는데, 이곳은 멸종 위기의 야생 동식물 2,700여 종이 살고 있는 치유의 땅이기도 합니다. 머지않은 어느 날
흰날개 고고한 황새들도 이 땅에 터전을 잡는 날이 오겠죠. 바로 여기 눈앞에 보이는 저 선이 가시담, 다시 말해 DMZ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은 북쪽이고 이거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조그마한 황새도 황해도로 가고 또 경기도로 오고 충청도가 와서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황새들의 먹이가 풍부하고 임진강 큰 물줄기가 휘 돌아나가는 경기도 파주 민통선 일대. 황새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이자 남과 북을 오가는 기착지로서의 가치가 큰 곳입니다. 여기서 그런 중심축 역할을 해서 황새 번식상들이 이제 계속 이제 북쪽이나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예산에서 이제 방사한 개체들과 또 북한에서 만나든지 이곳의 중부 지역에서 이제 만나서 새로운 번식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희를 바라보는 지금까지도 끄떡없이 제자리만 지키고 있는 철조망. 그 쓰라린 땅에도 해빙의 봄은 올까요? 벚꽃을 입에 물고 남녘에서 올라오는 봄은 이제 민통선 애기봉을 막 휘돌아 꽃을 피워내기 시작하겠죠. 저 철조망이 거칠 날은 언제쯤일까요? 철조망의 두 눈과 가슴을 찔린 것처럼 아픈 현실 아랑곳 없이 넘나드는 흰 날갯짓. 이념과 분단의 경계 없이 황새야, 너는 그렇게 날고 있었구나.